그래서 우리 도산을 알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요,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지금 날씨는 비록 비가 오지만 저는 쾌청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우리 민족의 스승, 별의 스승,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안도산 선생님을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요, 저는 정말 쾌청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 장례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런 토요일 오후에도 이런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대단히 열의가 있으시고 또 진정성이 느껴져서 제가 좀 더 우리 노사를 잘 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일찍 와서 제가 동네를 한 바퀴 둘러봤고요. 너무 좋았어요. 산자락도 너무 좋고 사실은 도봉 1동은 제가 처음 왔어요. 저는 일산에서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했고요. 환경운동을 하다가 인문학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좌를 엄청난 걸 열었죠. 일산은 워낙에 그게 발달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번 강좌를 열고 신경인 선생님 같은 경우 수백 명이 달려왔었고요. 엄청난 그 인문학 교실을 운영을 하다가 제가 6년 전부터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그 인문학 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또 흥사단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혹시 흥사단을 아십니까? 네. 어떤 단체입니까? 그냥 대학원에 예, 맞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요. 대학로를 점령하라. 흥사단 단원들한테 막 그걸 강조하는데요. 대학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100년이 넘은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고 우리 힘으로 100년이 넘은 단체로 유일하게 인정을 받아서 유엔에 우리가 흥사단이 등록돼 있고요. 우리 흥사단 단원들은 일정 절차를 밟으면 유엔 총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단체이고요. 사실은 그동안 부침을 겪으면서 활발한 활동도 있었고 또는 사회에서 미미하게 몇 부분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흥사단을 만드신 분이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고 너무나 정말 자랑하고 싶은 분이신데 그분이 만드셨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속 그 정신을 이어내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사단을 드나들 때마다 도산의 향기를 생각하고 도산의 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도산은 그럼 도대체 누구냐? 도산이 뭐길래? 누구길래? 그리고 이제 마을 공동체랑 도산이랑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여기에 뵈니까 저하고 연배 비슷한 어린 분들과 또 더 어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쭤볼까요? 자, 도산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도산 한창호는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이시죠?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또 단답형에 강한 예, 우리가 아주 단답형에 강하죠. 예, 독립운동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내적 활동인데요. 두 가지를 여쭤볼 거예요. 하나는 다다익선인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작아지는 거. 뭘까요?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작아져. 지식? 아하, 도가시군요. 예, 도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도자가 위합일손. 배우면 배울수록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벌어내야 된다고 했거든요.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작아지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커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커져. 애국심. 맞네요. 그것도 좋고요. 또 사랑. 그것도 사랑. 사람을 가지면 갈수록 내가 커진다. 그것도 좋네요. 예.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건 욕심이고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커지는 건 꿈입니다. 우리 도사는 꿈의 지도자십니다. 우리 도사는 그 꿈을 향해서요. 단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셨고요. 단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으시고요. 단 한순간도 거짓을 말씀한 적이 없으시고 정말 인격적으로나 운동적으로나 정말 모든 면에서 너무도 완벽해서 어찌 보면 정말 생존한 인물 맞아? 정말 그런 분이야?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거의 완벽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도산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산이라는 큰 산을 우리가 지금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도봉산 자주 가시죠? 예, 도봉산이 뭐 700m가 좀 넘더라고요. 저는 그 일왕산 건너편에 안산자락에 살고 있는데요. 안산은 300m가 채 못 돼요. 제가 한 6년 안산자락에 살고 있는데 안산으로 가는 꼭대기로 가는 길을 아직도 다 몰라요. 5, 6년 제가 일주일에 2~3번은 올라다니고 안산을. 워낙 제가 걷는 걸 좋아해서. 근데 도봉산, 안산의 2배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일주일에 도봉산 몇 번 가세요? 한 번은 가려고 노력합니다. 또 여기 있는 분은요? 2~3번 가시죠. 그러면 도봉산 꼭대기로 가는 길을 저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맞습니다. 우리 도산이라는 산은 너무나 커서요. 그 올라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빚입니다. 도산이라는 산은 너무나 위대한데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뭐 다방면으로 정말 엄청난 산인데 우리 지금 국민들은 우리나라는 그분의 진가를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아마도 이 가슴에 큰 자부심이 생길 거예요. 저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평생 지금 아이를 낳은 이후부터는 환경운동을 했고요. 헌신을 했고요. 또 인문학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인문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행사단 운동은 제가 40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행사단에 가면 저는 어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행사단은 선배들이 장장하세요. 다 80대, 90대, 70대도 뭐 즐비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어린애는 가면 아이 겨우 40년이야. 아직 멀었어. 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행사단 가면 기운이 막 납니다. 어린애 취급을 당하니까. 아직 다 커야 되니까. 저희 행사단은 그렇게 달력이 길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거의 뭐 어린이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행사단 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 어떤 격이 좀 높아지려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좀 커지려면 도산에 대해서 보다 더 보편적으로 알려져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저는 뭐 박사학위도 석사학위도 없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도산의 박사라. 도산을 사랑하는 박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 한번 도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도산은 유명한 사진인데요. 어떠세요? 도산?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네. 예, 가장 유명한 사진인데요. 저 때가 40대예요. 40대 초반 사진인데 굉장히 미남이십니다. 그 당시로서. 그리고 굉장히 어떤 품위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진 자체에서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 도산은 많은 분들이 뭐 독립운동가다, 교육자다, 뭐 교회도 설립하셨다, 학교도 설립하셨다, 뭐 또 실업회사도 운영하셨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다 알고 계신데요. 저분의 사진 속에 사실은 저분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분의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요게 이제 도산의 가장 어릴 때 사진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요게 19세 정도의 나이인데요. 우리 도산이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때, 이제 그냥 청년으로서 생활하다가 이제는 사회 문제에 그 조선이라는 왕조에 들이대는 자기의 그 소신을 밝히는 그 시절인데요. 독립협회 활동할 때 사진이고요. 저렇게 떡거머리 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산의 모습은 그러면 도산은 도대체 언제 태어났고 도대체 왜 도산이 유명해졌는가? 도산이 태어난 집안은 여기 보시면 이게 누르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수능 안씨 집안이라고 돼 있죠. 도산은 1878년 11월 1일 평안도 강서군 대동강변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서북지방사관이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수능 안씨 집안이에요. 수능 안씨는요 고려시대 때 굉장히 엄청난 문반 가문이에요. 수능은 저 경북 영주에 가면 그 수능 땅이 있거든요. 거기 안씨인데 이 안씨가 고려시대 때는
그 엄청난 문벌을 형성한 그런 가문인데 점점 몰락을 한 거예요. 수능 안심. 그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안향이에요. 안향이라는 분 아세요? 이 안향. 유학 우리나라에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왕조가 들어섰죠. 그 성리학을 들여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안향은 지금도 소수서원에 가면 영주 부석사 가는 길 소수서원에 가면 그 안향의 그 영정이 초상화가 거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초상화는요, 우리나라 가장 초기의 초상화고 작품이 또 훌륭한 작품이어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 안향 집안이세요. 물론 반개 가족이지만 그렇게 뜨르르한 집안이었는데 도산 아버지 때에 오면서 할아버지 때에 오면서 그 위에 때는 굉장히 높은 관리를 지냈으나 점점점 몰락하셔서 도산 집안은 아주 평범한 시골의 아주 작은 농민 집안이 돼 있었어요. 아버지 때 와서는.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이제 자랐고요. 그러나 그 뼈대 있는 집안이 물론 자식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겠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교육을 이제 한문을 동양 철학을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는 서당을 다닙니다. 그래서 서당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때 우리 도산이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도산은 평생 동안 주변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스승으로서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도산의 입으로 나는 평생 세 분을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 중에 첫 번째 분이 바로 이 필대은이라는 분이에요. 이 필대은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도산이 태어난 평안도 지방은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그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왜냐하면 그 서북지방에서 고려시대 때는 묘청의 난이 일어나고 조선시대 때는 정조 대왕 시절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거든요. 그 조선이 태어나기 수십 년 전 일이지만 그 땅에 대한 중앙정부의 그 멸시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갖고 그 지역 사람들은 중앙정부로 관리로 동용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배척당하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이 이 서북지방은 우리나라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관문이에요. 우리는 다 중국에서 서양 문물이 대부분 들어왔잖아요. 근데 중국으로 들어오는 배편과 육로가 거기로 나와서 풀어지니까 도산에게 이 필대응이라는 인물이 서방 문물을 어릴 때부터 토론을 합니다. 같이 서당을 다니는데 4년 형인데요. 그 도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조선 왕조가 왜 이 지역이 됐으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서방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방의 산업변화는 어떻게 서방 문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 필대응이었어요. 이 필대응은 굉장히 선각자였고요. 그 조선의 어떤 힘에 대해서 하는 생각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도산을 데리고 마치 동생인 듯 친구인 듯 그 정세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산은 필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일찍 죽습니다. 필대이. 도산이 나중에 권유해서 기독교까지 입문을 했는데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청일전이 일어나는데 그 청일전쟁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주로 일어난 데가 서북지방이에요. 평양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걸 도산이 봅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보고 도산은 거기서 각성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냐? 왜 청과 일의 싸움에 우리 백성이 죽고 우리 산하가 다 뭉개지느냐? 그때 각성을 해서 도산이 그 피난길에서 청일전쟁 피난길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기차값만 있었는데 서울 가는 거 그 돈을 들고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16살 소년. 굉장히 용감하죠. 지금도 16살 한 중학생 3학년 고1이 저 지방에서 서울 혼자 온다?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도산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도산이 어디를 가느냐? 서울 정동거리로 갑니다. 서울 정동거리는 지금 덕수궁 돌담길 있는 데죠. 거기에 지금도 대사관이 굉장히 많죠. 예, 그 당시에 가장 핫 플레이스가 정동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그 대한제국 시절에 거기에 각종 서양 문물이 들어와 있었고 대사관이 들어와 있었고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도산이 그 꾀지한 옷을 입고 그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선교사를 만났고요. 그 밀러 선교사가 언더우드 학당으로 도산을 이끌었습니다. 언더우드 다 아시죠? 우리 연세대학을 세웠고 우리나라 신촌 원시의 시조잖아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산을 키웁니다. 대화를 몇 마디 해보니 다르거든요. 똘똘하거든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여기서 공부해라. 그래서 숙식을 다 제공하고 그 언더우드 학당 그 당시 정동에서 고아학당이라고 불렸어요. 고아들, 어려운 애들 데려다가 먹이면서 살리면서 선교도 하고 기독교도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도산이 거기서 2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도산이 거기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도사는 그러니까 굉장히 길을 잘 밟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안에서 동양 철학을 접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와 서양 문물을 접한 거예요. 서양인으로부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도사는 많은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그 정동 고아학당에서.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그 친구를 또 만나게 되냐면 다음번에 나오는데 이 도산이 그러면 전국적인 인물이 된 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 정동거리 고아학당에서 언더우드 학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언더우드 박사가 보기에 너무 똘똘하니까 조교로 옆에다 둡니다. 조교로 있으면서 그 건너편에 배제학당에 친구들하고 토론회를 계속 하다가요. 이제 뭔가 일을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디서 연설을 하냐면 회제정이라는 대동 강변에 있는 정자에서 연설을 합니다. 도산에게는 연설에 있어서는 명연설가였어요. 도산은 연설을 통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와서 엎어졌고요. 네, 수많은 여성들이 엎어졌고요. 여학생들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싶은 거죠. 너무 멋지니까. 뿐이 아닙니다. 과부조차도 도산에게 살겠다고 짐을 다 싸들고 온 경우도 있었어요. 명연설가인데 그 도산이 첫 번째 데뷔한 데가 어디냐면 A Star is Born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바라 스트라이크에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것처럼 우리 도산은 스타로 탄생을 합니다. 이 쾌재정 연설. 제가 요즘에 그 도산 리더십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유명한 아나운서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말을 통해서 말을 하면 그 말한 만큼 생각이 커진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그걸 다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도산도 그날 처음으로 쾌재정에서 그 19살 소년이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겨우 졸업했나요? 그런 청년이 거기 딱 나서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는 평양 간사도 있었고요. 높은 사람들 다 있었어요. 관리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남녀노소 다 몰려왔죠. 요즘에 트롯 그거 될 게 못 됩니다. 그 당시에 독립협회 만리 공동회는요 구름처럼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한성 같은 경우는 독립문 앞에, 그 다음에 이 종로 보신각 앞에 거기가 주요 이제 만리 공동회를 열리는데 평양은 이 쾌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도산이 그날 연설을 하는데요. 이 연설에서 도산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씨앗을 뿌립니다. 저는 그래서 도산 생애 중에서 쾌재정 연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쾌재정에서 사실은 도산은 어디까지 삶을 살았냐면 송태산장까지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 도산은 쾌재정에서 자신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보여줬고 송태산장에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오늘 마을 공동체, 마을 공화국은 송태산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 도산. 쾌재정에서 어떤 연설을 하셨냐면요. 쾌재. 무엇이 쾌재인가 봤더니 삼쾌로다. 오늘이 고종 황제의 생신이니 일쾌요. 이 쾌는 높은 관리들과 백성이 함께 하시니 관민 동락하시니 이 쾌요. 삼쾌는 이렇게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동고동락하니 삼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삼쾌의 이날에 우리는 18불쾌를 이야기해야 된다면서 왕조의 무능과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반민동락, 여민동락, 군민동락, 동락을 통해서 우리나라 힘을 기르자. 도산의 앞으로의 철학의 출발선이. 그게 우리 도산에게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대공주의로 발달을 하고요. 그래서 도산 그러면 마지막 철학 종점이 대공주의입니다. 대공주의로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에타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 출발점이 바로 쾌재정 연설입니다. 이 쾌재정 연설은 굉장히 유명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앞으로 기회가 있으시다면 쾌재정에서 도산이 하신 연설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갑니다. 유학 갈 때도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는데 시간이 짧으므로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 도산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친목회를 만들어요. 원래 사실은 도산은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공부하러 가서 나 교육학자가 돼서 한국에 와서 힘을 길러야 되겠다.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미국을 갔는데 눈앞이 도산을 막아요. 눈앞에 동포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최초로 이민이 1902년, 1903년입니다. 그때 중남미로 이민을 가고 미국 그
그 중남에서 다시 샌프란시스코라고 이민 첫 초창기인데 초창기에 도사님께서 샌프란시스코를 가 보니 우리 동포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일본에 치여, 중국에 치여, 백인들의 치여 생활 자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미국인들은 좀 개선이 돼 있어서 생활이 좀 문명화됐는데 우리 조선인들은 아직 우물한 개구리였잖아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들 일본인들이 자기네끼리만 막 먹어버리고 그리고 임금도 다 떼먹고 쥐꼬리만큼 주고 그걸 보고 도산이 이제 의문을 일으켜갖고 지금 내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빨리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이제 하지를 않고 한인 친목회 조직하고 노동주선소 도산이 처음 한 게 노동주선소예요. 그러니까 친목회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조직을 만들자 해서 그 노동주선소를 통해서 정확하게 임금을 받게 해주고 정확하게 일터를 연결해주고 도산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동포들과 함께 이 일을 하고요. 야학도 만들고 그러면서 공립협회를 만들어요. 이 공립협회가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미국의 독립운동의 본산입니다. 이 독립협회를 도산이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독립협회가 우리의 대사관 역할을 한 대한인 국민회로 발전을 합니다. 이게 다 도산의 작업과 도산의 기획과 도산의 모든 사람을 끌어안아서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도산이 이걸 하려다가 1907년도에 여기서만 하는 게 답답하잖아.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또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결혼한 곳이에요. 제중원이라는 동네는 아까 제가 언더우드 학당 건너편에 배제학당이 있었다 그랬죠. 배제학당의 자제들은 보관들 자제였어요. 소위 말해서 사립학교죠. 부자들 아이들인데 거기에 김필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판서 아들이에요. 평안 쪽에. 그 판서 아들과 의형제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 부잣집이니까 이런 제중원 근처에다가 자기네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도산을 다 후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제중원은 세브란스 병원 그 전신이에요. 언더우드 박사가 세운.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병원, 근대적인 병원인데 이 제중원에서 결혼식을 올려요. 그래서 이 사진도 어쩌면 도산의 결혼식 날 사진이 아니냐라고 저희는 짐작을 하고 있어요. 도산은 때마다 일마다 사진을 반드시 찍었습니다. 역사의 엄중함을 사진으로 남긴 거죠. 이분은 그걸 굉장히 중시하겠어요. 메모와 사진과 항상 메모하시고. 그래서 이 제중원이 이 구리개라는 데는 지금 명동성당 앞이에요. 언덕. 아오개 이런 것처럼 언덕 거기에 있는 제중원이고요. 그때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 가실 때 여권이에요. 지금 저희 신사동에 가면 도산 우리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산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대한 외부인, 대한제국, 외모부라는 거죠. 우리 도산은 가진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요. 대한제국의 여권만 사용했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회유를 해요. 조용히 있어라 여권 줄게 조용히 있어라 다 하지만 도산은 끝까지 이 대한 외부의 여권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떠날 때 이제 이혜련 여사도 같이 가는데 이혜련 여사 이름은 여기는 안창호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이소사로 돼 있어요. 이혜련이라는 이름은 없죠. 물론 그때 이제 덕실이 본명으로 썼겠지만 그 없는 이유가 이 당시만 해도 여자는 이름이 필요 없었어요. 여사예요. 이 여사. 참 재밌죠. 이렇게 이런 시대를 우리 도산이 살았고요. 자, 이제 도산이 하신 일 중에 아까 공립협회가 있었죠. 지금은 신민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제시대 때 뭐 야학운동, 또 학교 설립운동, 뭐 여러 가지 운동 중에 국제보상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 막 조선인들이 했잖아요. 그 바탕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이 신민회. 도산이 이 신민회를 만들었습니다. 비밀 결사체. 왜냐하면 일본의 감시가 너무 심하니까 도산은 이미 감시 명단의 1호였어요. 그 스타산을 할 때부터. 그리고 조정에서도 아주 그냥 감시 1호자였죠. 그러니까 도산은 여기 조선에 다시 들어오면서 신민회, 즉 새로운 백성이 돼야 된다. 도산의 이 신민회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당시에 그 신민이라는 거, 신민, 신국이라는 건 도산의 민주공화정에 대한 신념입니다. 그 당시에 똑같이 청나라에서는 그 양계초라는 인물이 청나라 정치 사상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낸 책이 은백실문집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사람은 뭐를 주장하냐면 신국, 신민을 주장해요. 즉 나라가 강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공산당으로 간 거예요. 중국은. 근데 우리 도산은요. 우리 헌법에 어떻게 했습니까? 임시정부 헌법에. 민주공화정을 박았잖아요. 도산의 첫 신념이요. 민주공화정. 즉 우리는 신민, 신국해야 된다. 백성이 힘이 있어야 나라가 강해진다는 게 도산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도산은 신민회를 만든다. 우리 민력이 커야 된다. 우리가 백성이 깨어야 된다. 그래서 신민회를 만들어서 이 신민회를 통해서 많은 운동을 하는데 이 신민의 목표를 보면 향후 우리의 독립운동의 방향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국권 회복, 자주 독립국가 공화정에 대해서 실력 양성, 인력 양성, 신문들 발간하고 학교를 이때 세운 학교들이 전국에 3,000여 개의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비웃어요. 조선인들은 3~4명만 모이면 학교 세우는데 이게 다 신민의 회원들이에요. 이 세운 학교 세운. 이 운동이 도산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도산이 미국에서 올 때 근데 그냥 없겠습니까? 도산이 가는 곳은 항상 뭐가 있었냐면요. 조직을 만들어요. 2명만 모여도 조직을 만들어요. 두 번째, 조직을 만들면 뭘 도산을 만드냐? 돈을 갖고 와요. 자금을 듭니다. 재정을 책임집니다. 도산. 도산은 말로 독립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민회를 결사하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후원금을 갖고 와서 양기탁한테 그걸 바로 내줍니다. 그 돈으로 후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리 해외 무관학교도 이때 이제 시민회로부터 비롯되고 만주 신한촌 모범촌 제가 아까 마을 공동체가 우리 도산과 어떻게 연결되냐 알아보자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도산은 이미 이때 모범촌이라는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여기다 세울까? 여기다 세울까? 고민하셨어요. 도산은 운동하시는 동안요 120여 개의 도시를 다니십니다. 전 세계. 엄청난 거리입니다. 배를 타고. 그 거리를 다니시면서 무엇을 고민하냐면 후원금을 만들고 즉 재정을 책임지고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고 그리고 동포들을 격려합니다. 동포들을 애국 계몽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일을 계속 하셨고 심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가 도산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일본으로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영웅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도산이 29살이었고요. 이토 히로부미는 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청을 바라보는 이 청나라라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조선도 물론 품고 그런 꿈을 가진 큰 야심가였는데 도산에게 제안을 해요. 도산, 너 잘 들어왔어. 너 이제 내가 너에게 전권을 줄게. 너 청년 내가 꾸려. 너 수반으로 해갖고 전권을 줄 테니까 야 우리가 같이 청도 먹고 조선이랑 일본이랑 셋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대동아 공영을 하고 전 세계를 휘둘러보자. 휘잡아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노 정치가가 66세나 된 노 정치가가. 근데 도산은 겨우 29살이에요. 여러분 약간 좀 우리 움츠러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권위가 엄청나고 나이가 좀 많은 분이 막 버티고 뭔가 제안을 하면 우리 왜 약간 움츠러들잖아요. 뭐 어디 가서 들어가서 식사하고 오면 왜 정치인들이 변하잖아요. 도산은 여기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일본인이니까 일본을 잘 살겠어. 나 그거 굉장히 존경해. 위대해. 그러면 당신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잘 살게 해야 돼. 혁명하게 해야 돼. 고로 우리나라는 우리 사람들이 하게끔 당신 참견하지 마.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또 이런 문제가 벌써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해. 건팡진 쫄센징 했겠죠. 근데 내보내고 난 뒤에 비서에게 말했답니다. 크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 감탄을 한 거죠. 그렇게 기계가 있었던 분입니다. 도산 이렇게 저희가 좀 보기에는 약간 좀 호리호리하시고 연약해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평생 병마에 시달리셨기 때문에. 근데 기계만은 정말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으시다. 한 번도 끌린 적이 없습니다. 자, 도산, 또 이런 거. 안중근 의거랑 그럼 도산은 무슨 상관이 있냐? 예, 도산과 상관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거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온다는 걸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 정보를 누가 줬냐면 도산이 만든 공립협회의 도산의 동지 이강희 독립투사가 연해주로 가서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후원하다가 신문을 발간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정보를 안중근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이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은 바로 의거가 일어나자마자 누구를 잡느냐? 도산을 검거해요. 금방 아는 거죠. 정보망으로. 저 배우는 다 도산이야. 아는 거죠.
그래서 검거를 하고 풀려났지만 도사는 이제 위험을 느낍니다. 나라가 완전히 배가 침몰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망명을 해서 다시 망명을 해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망명을 하시죠. 이때 남긴 노래가 유명한 어묵가입니다. 이때 배를 어디서 타셨냐면 행주산성에서 타셨어요. 행주산성에서 신치호랑 같이 또 다른 여러 동지랑 같이 배를 타셨는데 신치호는 강화도에서 내려요. 나 같은 산골 촌놈은 배를 못 타겠다. 배멀미가 너무 심하다고 내려요. 도사는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그 배멀미를 다 견뎌냅니다. 오히려 신체로 내리고요. 도사는 끝까지 청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 간다 나는 간다. 잠시 뜻을 얻었노라 까불대는 이 시우는 나의 등을 떠밀어서 너를 떠나게 하니 일로부터 여러 해를 너를 보지 못할지나 그동안에 나는 오직 너를 위해 일할지니 나간다고 서로 말아 나의 사랑 한반도에. 뭐 연애시 아닙니까 이거? 구구절절 연애시죠. 예,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노래고요. 저희는 이거 가끔 부릅니다. 우리 흥사단은 집회 때마다요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릅니다. 저희는 아직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서 보고 기절을 하십니다. 사실은요 도사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증언을 남겨놨어요. 도사는 흑인 연가를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노래를 많이 지으셨고요. 흥사단 노래도 엄청나게 많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그걸 다 불러요. 그래서 애국가도 도산이 작사했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지금 세모 속속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애국가가 안익태, 그건 나치 부역자예요. 친일파예요. 윤치호? 친일파예요. 그 사람들이 지은 애국가가 좋습니까? 지금 우리 홍사단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 애국가는 도산이 지은 거라고 운동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슷한 노래를 도산은 많이 하셨고요. 그 도산의 따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별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산에 데리고 가셔서 노래를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도산은요 어디를 가든지 노래를 부르셨고요. 운동을 하게 해요. 굉장히 다방면에서 전인적인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도산. 그림도 무척 잘 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흥사단의 어떤 그 깃발이라든가 그 상징 그런 거 다 도산이 작성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도산은 노래도 굉장히 잘하셨다는 거. 그래서 임시정부와 이제 도산을 얘기하겠는데요. 그러면 임시정부랑 도산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혹시 임시정부는 누구의 작품이다라고 생각들 하시는지? 임시정부. 우리가 1919년 3.1절을 불렀을 때 만세를 불러서 결과로 임시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이 임시정부가 그냥 그때만 만세를 불러서 임시정부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저희는 사실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아닙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신민의 회원들이 다 주축이 됐고 흥사 단원들이 다 주축이 돼서 임시정부에서 일을 합니다. 청년들. 근데 임시정부는 다들 여러분들은 상해만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임시정부 3월 3일절 만세 후에 바로 상해에 임시정부가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한성에 또 하나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연해주에 하나 들어섭니다. 즉 우리 독립운동의 주 근거지가 세 군데라는 거죠. 한성, 연해주, 상해. 상해가 제일 먼저 들어섰고 이 세 임시정부가 그냥 서로 부딪힙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지금 우리 이념 분열돼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다 대립이 극한 대립이다. 그때는 더 했어요. 사실.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더한 것 중에 공화주의 대 사회주의, 외교론 대 무장전쟁, 하물며 지역 대립까지. 도산은요 많이 멸시받았어요. 기호인들에 의해서. 한성 양반들에 의해서 무식한 놈. 저 서북 사람이야 그 사람. 기독교인인데 멸시받았어요. 지역 차별을 엄청 받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한용운 같은 분은 제가 한용운의 전기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용운이 도산을 평가를 딱 해놨는데 딱 한 번 만났거든요. 도산을. 거기다 그렇게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 도산이라는 사람 오늘 만났는데 말이야. 그 지역 차별주의자야. 그거 분리주의자야. 다시는 볼 인간이 못 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한용운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의 시도 매우 좋아하고. 그렇지만 한 번의 만남으로 도산은 그렇게 평가자를 해버렸어요. 왜냐? 만에만 해도 양반이에요. 충청도 사람이에요. 한성 위주. 임시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임시정부도 여기 임시정부도 보시면
여기 임시정부도 보시면요. 상해, 연해주, 한성인데 상해랑 연해주에서는 임시정부의 기부로 다들 내무총장으로 도산을 앉혀놨어요. 근데 한성만 뭐라고 해놨냐면 이 한성은 노땅들이에요. 원로급들만 있었거든. 그 원로급들이 이렇게 명단을 하다 보니 뭐 이승만을 직정관으로 하지. 그 상해랑 연해주는 아니었거든. 이동영 그런 분들이 다 있었는데 뭐 이승만을 하지. 이승만이 뭐 열심히 돌아다니대 미국에서 하지. 이승만을 살려놨어. 이승만도 양반 집안이잖아. 자, 그렇지? 쭉 명단을 작성하다가 그래 도산은 뭐 하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미국에서 노동운동한대요. 그래? 그럼 노동국에다 그냥 일하라 그래. 그래서 자리가 나온 게 도산에게 노동국 참판을 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국의 국장도 아니에요. 차장이에요. 아니 내무총장급의 도산을 쫙 아랫자락에 제일 끝자락에 그 당시에는 노동국도 없었어요. 노동에 대한 개념도 없었거든요. 거기 끝자락에 차장을 준 거예요. 그 정도로 차별을 받으셨어요. 도산. 그렇게 해서 이 한성에서 한 직책을 도산은 다 수용합니다. 내가 하나 섬겨서 내가 하나 아래로 내려가서 통합이 된다면 임시정부 3개가 통합이 된다면 내가 내려가요. 그래서 도산이 내려갑니다. 나 내무총장 안 해도 된다. 난 자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 우리는 통합해야 된다. 힘을 기는. 그래서 도산이 통합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 하면 통합 임시정부를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 통합 임시정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도산을 따르고 도산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모여서 임시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 힘에 도산이 있었고요. 그래서 도산은 이렇게 임시정부를 만들자마자 6대 사업을 선포하고요.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산과 군사 연결이 되세요? 안 되시죠? 인격 논제잖아요. 인격 수양을 강조하셨잖아요. 군사가 연결이 안 되시죠? 도산은요. 되자마자 군사를 먼저 사업을 정립하셨고요. 그 다음에 20년 그 다음 해를 독립전쟁을 해로 선포하셨어요. 김원봉하고 도산도 굉장히 가까우셨습니다. 약산 김원봉 아세요? 네. 예, 저는 고향이 밀양이라서 약산 김원봉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 밀양에는 약산 김원봉 로드 있고요. 그 사람을 기리는 다른 행사를 해요. 그 약산은 그 당시에 수배금이 1호였잖아요. 김구보다 더 높았잖아요. 그 약산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도산이에요. 그래서 약산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임시정부. 도산 선생님, 내가 탄약을 좀 사야 되는데 탄약 살 돈이 없어. 나 좀 주시오라고 합니다. 도산이 그러지 말고 자네 들어와서 임시정부로 들어와서 광복군으로 같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약산이 거절합니다. 나는 그거 체질 아니에요. 나는 무장 게릴라가 내 체질이에요. 거절합니다. 그러자 도산이 짜신 말이 어린 게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아니 그래? 그러면 자네의 뜻을 존중하고 하면서 돈을 주기는 무슨 돈을 주느냐? 탄약값 맨날 주면 뭐하니? 탄약 기술자를 양성해라. 그래서 탄약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 돈을 줍니다. 도산은 그렇게 늘 많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적재적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항상 준비를 합니다. 단지 탄약 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탄약 만드는 기술자와 기계를 만들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그런 분입니다. 도산이 그렇게 이제 독립선포를 하시고 그래서 임시정부와 도산은 매우 이 건물도 이 도산이 이 임시정부 건물도요 프랑스 조계에 있다는 거 다 기억하시죠? 우리의 예비고사 여기 학력고사 출신들인가? 저는 예비고사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었냐 뭐 프랑스 조계다. 프랑스 조계라는 건 프랑스 땅인 거잖아요. 프랑스 대사관이 있는 땅이잖아요. 왜 거기에 갔을까요? 왜? 도산은 다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저기 젊은 친구들이 거기다 이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임시정부라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월세도 막 밀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비싼 프랑스 조기에다가 상해 거기다가 왜 임시정부 건물을 두는 거야? 저 싼 데다 해. 강도로 가든가 어딜 가. 도산이 노합니다. 미국에서 후원금을 잔뜩 가져옵니다. 6,000달러. 지금으로는 100만 달러라고. 100만 달러. 그걸 들고 옵니다. 와서 6개월치 월세 다 내고요. 이 건물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불평을 얘기해요. 아니 도산 선생님 그 비싼 거 왜 거기다 잠깐 구입을 하세요? 도산이 말해요. 그 당시 헌법에 망명정부를 인정한 나라는 프랑스뿐이었어요. 다른 나라는 다 망명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임시정부 만들면 다 쫓겨나죠. 그러자고 일본이 그냥 기세등등하게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도산은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그것까지 다 미리 알아본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단지 돈 때문에, 단지 뭐 비싸다는 이유로, 단지 거기 뭐 도산은 이미 계산을 하고 이 알아본 프랑스 헌법만이 망명적 인정적. 그래서요 그렇던 거예요. 임시적. 그 돈도 누가 가져왔다? 도산이 가져왔다. 저때 후원금을 많이 도산에게 줬는데요. 저는 이제 저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혹시 고양시의 중남미 문화원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오, 와 대단한 문화예요. 거기 살았어요 그 근처에. 집이 그 근처에. 고양동에? 네. 어디요? 아 나 고양동 출신이에요. 저 고양동에 살았어요. 고양시에서 운동할 때. 거기서 계명산 지키고 활동을 하고 푸른 고양 지키기 활동하고 환경연합 제가 대표도 하고 그럴 때 고양동에 제가 살았거든요. 거기 중남미 문화원이 있어요. 세계의 유일한 중남미 문화 박물관이에요. 거기 이제 30년 동안 중남미에서 대사 생활하신 대사님과 부인이신 설립자 우리 홍갑배 이사장님이 거기를 만드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을 어머님으로 모시고 있고 저의 인생의 멘토이시고 제 삶의 목표예요. 그분을 어머니로 모시는데 그러다 보니 그분이 그 대사님이 저한테 중남미 동포들의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중남미 동포들은요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 4세대인데 집안의 가보가 뭔지 아세요? 애국 헌금 내는 거. 조상이 이민 가서 큰 어려운 선인장밭에서 막 피땀으로 모은 돈을 아껴서 애국 헌금 내는 거. 그걸 도산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거들어 다니시고 후원하셨고 일 열심히 해라. 네가 오렌지 하나 따는 것도 독립운동이다. 그거를 막 경련하시고 후원금을 다 받아오셨고 그걸 여기다 다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남미 그 밑에 동포들은 미래 사람들은 그걸 최고의 각오로 해요. 우리 그분들에게 빚 많이 진 겁니다. 우리 조상들. 그리고 쿠바에서는요. 올해가 쿠바 이민 100주년이거든요. 쿠바에서는 3대 기념지 중에 하나가요. 뭐 돌, 결혼식 이런 게 3대 기념식인데 그러니까 그 3대 기념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3.1절 기념식. 그게 우리 동포들이에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외국에 가서 정말 고생하실 때 정체성을 뭘로 찾았느냐? 3.1절 기념식으로 찾았어요. 그런 우리의 빚을 지는 우리들이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빚을 많이 졌습니다. 예. 네, 이런 이제 종합청탁이 있었고요. 이게 왜 안 나올까요? 사진인데 왜 안 나오죠? 제로걸 부리네요. 얘가 제로걸 부리네요. 예, 이렇게 임시의정원 직원들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사진을 또 공부하고 있어요. 사진의 인물들을 다 모르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서 그 인물이 누구신지, 왜 연결이 되신지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찍었던 사진이신데요. 여기 보면 도산이 있으시고, 여기 이제 김구 선생님. 김구 하면 임시정부로 다 기억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사실은 도산이에요. 도산이 김구를 임시정부에 스카우트한 거예요. 끌고 오신 거예요. 일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김구 선생님. 자, 그러고 도산이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를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런 인연이 있고요. 자, 이런 사진들도 이제 도산 그 당시에 일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이제 임시정부 만드는 뭐 있냐? 도산은 조직을 딱 만들면 신문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읽게 애국 계몽운동을 하면서 신문을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교를 만들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여기 인성학교 나왔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 엄마의 이제 근거를 말을 해주니까 이때 이제 학교도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임시정부에서는 이렇게 문제적 남자 우리 근대사에서 문제적 남자 1호 춘원 이광수죠. 춘원 이광수 덕분에 우리 도산은 인격 수양문자가 돼버렸죠. 춘원이 본 도산은 아주 일부분 n분의 1이었어요. 근데 그것만 너무나 글을 잘 쓰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걸로 그냥 도산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용한 거죠. 일제가 이용을 했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권위주의적 정부가 도산을 뭐 무력 혁명론자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다 그쪽으로 몰아버린 거죠. 인격 수양문자. 이 도산이 이제 이광수를 스카우트 했는데요. 이광수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도산의 연설을 듣고 또 꺽꺽 죽죠.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고. 이광수가 우리나라 3대 천재 아닙니까? 이광수, 그 당시에 육당 최남선, 홍명희, 도산이 그 3명을 그냥 찢어지게 눈이 뚫어져라 키웁니다. 너네는 반드시 나라를 살려야 된다. 3대 천재다. 굉장히 아꼈습니다.
이광수를 제일로 아꼈어요. 미남이죠, 천재죠, 짤스죠. 도산이 너무 이뻐했어요. 근데 배신 때렸죠. 민족을 배신했죠. 도산뿐만 아니라. 예. 이렇게 이제 도산이 임시정부를 세우자마자 임시사로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이 유광수를 중심으로 이 젊은 친구들과 우리나라 역사를 4권의 책으로 발간을 합니다. 백지를. 그리고 그걸 뭘 하느냐? 전 세계로 뿌렸습니다. 100여의 나라에. 왜? 우리 조선은 남의 나라에 먹힐 나라가 아니야. 문화적으로 너무 우수해. 우리는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그거를 증명하는 역사서를 만들어서 뿌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미국 컬럼비아 대학 도서관에서 발견이 됐어요. 한지. 그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겠죠. 도산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고 이 대한정식자회 이것도 이제 임시정부 기구에 바로 설립됐는데 여기 이제 대장을 누굴 줬느냐? 영우죠. 도산은요 민족주의자도 끌어안고 사회주의자도 끌어안고 기독교도도 끌어안고 동학 하시는 분도 끌어안고 모두를 포용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주의자들 청년, 사회주의자 청년들이 도산이 계실 때는요 다 그 아래에서 임시정부로 모였어요. 통합의 지도자.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 그러고 이제 도산이 마지막으로 이제 임시정부를 다 운동을 하는데 시간이 다 돼가서 임시정부 운동을 하는데 임시정부가 막 분란이 됐잖아요. 분열이 됐잖아요. 막 창조파다, 개조파다, 뭐 보수좌파 그거죠. 우리 지금처럼. 그러자 도산이 이 녹당들은만요 머리가 굳어갖고 정말 표를 가르네? 안 되겠네? 이 젊은 친구들 데리고 정당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네. 해서 생긴 게 유일당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서 모범촌 운동에 박차를 가하시죠. 안 되겠어. 이제 우리가 마을 공화국을 만들어서 그 마을에서 자립을 하고 자립해서 독립자금 만들고 독립군 만들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꾼들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모범촌 운동을 합니다. 일종의 이상촌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하시면서 여러 군데를 가시면서 운동을 하십니다. 얘기를 보시면서 그러면서 또 잡혀 들어가세요. 왜? 이번에는 아까는 안중근 이번에는 윤봉길 의도가 일어나자마자 또 1호로 도산이 잡혀갑니다. 너 배우지? 잡혀가요. 도산이. 그래서 도산이 이때 굉장히 많이 상하십니다. 몸이. 아주 엄청나게 몸이 상하시고요. 이렇게 서대문 형수가 와서 이제 대전 형무소로 와서 수감되셨고요. 35년도에 너무 아파서 가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도산이 어디에 계셨냐면 그 평양의 진남포로 빠지는 길에 자만 산에 송태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거기 암자를 이제 후원을 기증을 받아서 송태산장을 만들었어요. 그 송태산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모범촌 부상도 하시고 한 사람들을 만나시죠. 김군이 뭐 모든 사람들이 송태산장을 뻔질나게 들락거리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구상을 하시는데 이때 하신 말씀 중에 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실 때 그 일본인들이 막 얘기를 하죠. 야 니네 독립 안 돼 이제 글렀어. 그때 뭐 일본이 최악일 때잖아요. 38년, 35년 이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도산께서 당당하게 너네들 지금 우리 대한이 독립이 안 된다고? 대한민족 전체가 대한의 독립을 믿으니 대한이 독립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 독립을 원하니 대한 독립이 될 것이요. 하늘이 대한의 독립을 명하니 대한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도산은 단 한 번도 자기의 꿈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독립을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신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끝까지. 그 다음에 송태산장이고요. 이 송태산장은 지금은 6.25 때 다 파괴됐다고 해요. 저는 꿈이 송태산장을 복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로에서 송태산장 그 사진전도 열었었고요. 거기 살았던 여기 보면 요 엄마와 아기가 있죠. 요 아기와 같은 나이에 여기 남자아이가 있었다는데 그 아이가 지금 살아계세요. 의정부에. 그래서 그분 모셔다가 증언도 듣고 어떻게 생겼는지 도산이 돌아가시니까 여기 김구 선생님 오셔갖고 그 도산이 늘 앉았던 한 의자가 있대요. 거기를 붙잡고 그렇게 우셨대요. 김구 선생님께서. 그런 이제 송태산장을 우리가 이제 설계했는데요. 도산이 설계하고 도산이 다 그 인부들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도산은 그 송태산장 가는 길 앞에 제일 먼저 입구에 빙그레라는 간판을 다셨대요. 도산은 늘 웃자 하셨거든요. 훈훈한 마음, 빙그레 웃는 얼굴. 도산이 먼저 하신 거예요. 빙그레 그 과자 산업이 만든 게 아니고요. 도산이 먼저 빙그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빙그레는 간판을 거기다 다셨는데 그 증언을 그분으로 들었습니다. 목회단장에서 계실 때 여기 김구 선생과 이탁 선생 그리고 이 손정도 목사 이 손정도 목사도 임시유정원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죠. 도산과 그리고 이 손정도가 중요한 이유는 목사님이신데 김일성 아버지랑 친구였어요. 김영직과. 그래서 김영직이 돌아가시자 김일성을 키웠습니다. 손정도 목사가. 그리고 김일성이 독립운동하다가 중국에서 잡혀 들어갔을 때 구출을 해낸 사람이 손정도 목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손정도 목사를 굉장히 숭상합니다. 김일성을 살렸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사회주의 계열이겠죠, 물론. 굉장히 도산을 존경했습니다. 일만 생기면 도산하게 운동합니다. 도산은 이렇게 다 품었습니다. 네, 우리 일본 도산께서 그 모범전 구상을 하시면서 바기오 지역, 필리핀 바기오 지역을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필리핀에 가면 우리나라 은퇴자들이 가장 살고 싶은 데가 바기오예요. 그 바기오는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가 1년 내내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어느 날 제가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젊은 우리 활동가들, 그 활동가가 막 강의를 듣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바기오 출신이 필리핀 여성이었어요. 평화운동 때문에 한국 왔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왜 바기오랑 한국이랑 연결이 안 되냐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도 안타까워요. 거기 바기오에 우리 도산학교로도 하나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합니다. 자, 혁명 영수의 마지막. 예. 시간은 지났지만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잠시 쉴게요. 우리 이제 도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 도사는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꿈을 놓지 않았다. 마지막 그 말씀 남기는 말씀조차도 낙심마음으로 하셨어요. 꿈을 놓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병실이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치셨다고 해요. 모기다 모기다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이 모기는 일본 왕이 그 왕을 꾸짖은 다음에 낙심마오. 그러고 수감 생활로 너무 몸이 망가지셔가지고 끝내는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렇게 도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계를 버리지 않으셨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꿈을 우리들에게 같이 잡자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도산 요 사진을 좀 보시면 상상이 되시니까 작년에 우리 도산 추모일에 어떤 신문에서 이 세 사진을 냈더라고요. 초창기 떡거머리 총각 사진과 40대 사진과 이 사진을 보이면서 우리의 선조가 얼마나 한 인생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 사진이 수감됐을 때 수감 번호죠. 서대문 평소에 그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도사는 끝까지 일본에게 너는 너 때문에 너는 너가 스스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넌 안 할 거다. 끝까지 그렇게 준엄하게 통치시면서 돌아가셨고요. 요 해련 얘기는 제가 시구선 할게요. 박사나 장육 박사는 서울대 총장까지 지내셨죠. 직접 도산을 오셨던 분이신데 그런 분들이나 또뭐 응사란에서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건 춘원의 도산 안창호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거기까지는 사실은 어찌 보면 도산의 한 면만을 드러낸 부분인데요. 최근에 와서 다행히 신사와 투사 도산 안창호 즉 이제는 도산을 신사도 수사도 양쪽을 다 품은 분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도산이 이제는 한국 독립운동의 혁명 영수다 해서 그런 책도 나왔고요. 또 도산의 에게타 사상이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사상이다 해서 도산과 에게타 사상도 나왔고요. 도산과 또 뭐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건 신용화 선생님께서 자기가 평생 역사 공부를 해보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누군가 전 세계에 내놓을 지도자가 누군가를 봤더니 도산 한창호 한 분뿐이더래요. 그분에 대한 평전을 최근에 내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우리 신용인 선생님께서 도산 안창호와 마을 공화국에 대해서 글을 쓰셨어요. 이렇게 도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학문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을 진면목을 볼 수 있는 학문적인 성과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거는 기초지만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초를 바르게 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도산을 이야기할 때요, 저는 해련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도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혜련 여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 여사는 도산과 결혼한 사람이고요. 도산이 다녔던 서당의 훈장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정실, 덕실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서당 학장께서 우리 도산을 찍으신 거죠. 또란 사이를 보신 거죠. 그래서 약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산이 아니 아버님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 고아학당 다닐 때. 아니 나는 그런 여자를 결혼 못합니다. 내가 소위 그래도 근대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서 나는 연애를 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이놈 아니 된다. 이미 집안끼리 약속을 했으니 안 된다 하니까 도산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무조건 반대를 하고 무조건 어긋나지를 않으세요. 대안을 제시하세요. 항상 반대해서. 그래서 아버님께 제안을 해요. 그럼 아버님 그 처자가 신식 학문을 배우면 나 결혼하겠어.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서당 훈장께서 시구나 좋다죠. 좋다. 뭐 그래 기독교도 받아들여야 돼요. 좋다 우리는 기독교도 받아들여야 그렇게 해서 그 이혜련 여사가 정신여학교로 옵니다. 도산의 동생도 같이 와요. 안신호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나중에 사실은 김구하고 결혼할 뻔했어요. 도산의 중매는 아니었지만 했는데 도산의 그 동생 안신호 여사가 다른 남자를 택해요. 그 당시에 사회주의 계열의 목사를 택해서 그 사람과 같이 결혼을 했고 안신호 여사는 지금 북한의 혁명 열사능에 묻혀 있습니다. 즉 열렬한 사회주의 운동가였다는 소리죠. 네,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혜련 여사는 정신여학교에서 교육을 당당히 받았고요. 그리고 그 여학교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판서댁 아드님 김필순 그 형제 맺은 그 집안이 어느 집안이냐면 김마리아하고 거기 조카예요. 그 집안의 형제자매들은 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서반도로 가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후원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의수를 베풀었습니다. 그 집안의 조카가 김마리아예요. 김마리아는 평생 도산을 흠모했습니다. 평생 홀로 살았고요. 주변에 남자들이 많았죠. 그러면 다 물리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마리아는 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도산이 옆에 있었으면 저는 꼭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마리아가 나중에 옥중생활로 몸이 망가지고 도산이 구해내고 미국으로 보냈을 때 미국 가서 공부할 때요. 이혜련 여사가 다 돌려옵니다. 부인. 도산의 부인께서. 자, 이혜련 여사에게 도산이 마지막 형무소에 있을 때 이런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우리 도산은요 부인에게 편지 보낼 때 40년 결혼 생활에 3분의 1 정도만 부인하고 살았던 거죠. 그 3분의 1도 도산은 늘 뭐 했다? 해외에 출타해. 중남미로 날아가시고 서부니까 동부로 날아가시고 미국. 늘 집안에 안 계셨는데 그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면 항상 이렇게 너무 사랑해요. 러블리해요. 어떠세요? 지금 혹시 결혼들 다 하셨죠? 남편분한테 그런 편지 받으셨습니까? 예. 부담스럽습니다. 예. 저도 저도 사실은 못 받아봤습니다. 우리 남편 굉장히 러블리하게 하는데도 이런 편지 안 보내더라고요. 근데 우리 도사는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가 지금 남아있어요. 나의 사랑, 그립고도 그리운 나의 연인, 나의 사랑.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뭐라 그러냐면 사랑, 두 글자를 내가 너한테 선물로 보낸다. 이 마음이다. 사랑이란 글자를 선물로 보내요. 참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돈을 좀 보내야 되나? 로맨틱 아니야? 난 너무 로맨틱이라서 여기에 그냥 수영 갔는데. 그렇게 이혜련 여사예요. 이혜련 여사는 강돌합니다. 도산이 나중에도 또 결혼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자기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야 되니까 이혜련 여사를 꼬시죠. 나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나 갔다 오면 결혼하자. 너 결혼해서 같이 가. 그래서 간 거예요, 같이. 결혼 다음 날로 인천에서 배 타고 간 거예요. 자, 이혜련 여사가 이렇게 가서 이혜련 여사가 없었다면 도산도 없었어요. 이혜련 여사는 정신여학교를 나온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인텔리죠. 미국 가서 뭐 했겠어요? 그 우리 조선족 되었어. 남의 집 살림 산 거예요. 헬퍼 한 거예요. 나쁜 말로 하면 식모한 거예요. 그 돈으로 아이들 5을 키웠고요. 그리고 다 훌륭하게 키워냈고요. 자손들, 아이들.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죠, 사실은.
훌륭하게 키워냈고요. 큰 아들은 필립이라고 해서 우리 도사는 네이밍의 천재.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으세요. 모든 조직이나 모든 이름. 자기 딸 큰 아들 이름은 필립. 반드시 조선 독립한다. 필립. 그 다음에 필영. 영원한다. 반드시 우리 조선은 영원히 간다. 필영. 또 뭐 딸은 수산. 그거는 금수강산. 수산. 그리고 신라. 라자. 아름다운 라자 있죠? 수라. 영어로도 되고 한국말도 되고 그렇게 네이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혜련 여사도 원래는 이혜련이 아니었죠. 헬렌. 해련이라고 주신 거예요. 헬렌, 해련. 비슷하잖아요. 우리 도사는요. 네이밍의 천재였어요. 가서 처음 지은 협회 이름도 공립협회잖아요. 더불어 함께 세우자.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도산이 그렇게 네이밍의 천재가 된 이유는 동양 철학을 어릴 때 학습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지금 한 10년 동안 동양 고전을 공부를 해보니 우리 선생님께서 유명한 분이세요. 초한지를 최초로 번역하신 분이 한약가신데요. 그 선생님을 모시다가 제가 공부를 하고 지금 뭐 뜨르르한 장관 지내신 분도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막 공부를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맹자왈, 공자왈, 도덕경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맨날 수정을 했죠.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막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7년 막 8년 했는데도 안 돼서. 그때 선생님이 늘 하신 말씀이 물리가 틀려야 돼요. 물리를 틔우세요. 그게 뭔가 했거든요. 이제 좀 알겠어요. 10년 지나니까 도덕경을 봐도 알겠고 노자를 봐도 맹자를 봐도 좀 알겠고 물리가 이제 서서히 그 글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도사는 근데 어렸을 때 워낙 영민한 분이라서 어렸을 때 수학 공부를 하면서 그 물리를 이미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이밍이 천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딸 아들도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어요. 혜련 여사가 우리 혜련 여사가요. 뭐 당당하게 도산을 보내줬을 뿐만 아니라요. 혜련 여사가 이 바느질로 가게를 살린 거고 이 바느질로 독립후원금 내셨고요. 이 바느질로 우리 6.25 때도 후원금 내셨어요. 우리 이혜련 여사. 이혜련 여사가 안 계셨다면 도산도 없었다. 그리고 이혜련 여사는 또 일상의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즉 뭐 간장 없는 날, 고기 안 먹는 날 이렇게 정해서 그 생활 중에서 돈을 아껴갖고 그걸 독립후원금으로 다 내신 거예요.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도산 안창호가 있었겠죠. 이 가족이죠. 도산이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찍은 사진인데 아직 뱃속의 아기는 안 보이죠. 막내 다섯 번째가 있었는데 유복자죠. 아버지를 못 본 거죠. 막내는. 여기 이제 아들하고 찍은 우리 사진이죠. 이혜련 여사세요. 이 안수산 여사가 동양인으로서 처음 미 해군에 입대했고 안보 전문가로 세계대국. 그래서 트럼프조차도 존경을 표했죠. 몇 번이나. 위대한 여사입니다. 이 안수산 여사가 대단한 분이신데 저는 2번 만났습니다.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활달할 수가 없어요. 활달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버님과 어머님을 이렇게 섞어서 닮으셨더라고요. 이래요. 딸이고요. 가족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오신 이유들이 마을 공동체를 이제 하자 이런 것이잖아요. 그 혹시 이 이제 강좌에 오면서 어떤 기대를 하셨나요? 혹시 뭐 이런 거 좀 들어봐야지 뭐 이런 시간이 될까? 어떤 거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아 역시 아름다운 묵묵부다. 저 좋아해요. 내가 말할 시간이 많잖아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고양시로 이사를 갔고요. 고양시에서 우리 아이가 천식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걸 계기로 환경에 눈을 떴고 이제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출발이 저는 동네 한바퀴였어요. 동네 한바퀴. 내가 살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꽃을 관찰을 했고요.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아들과 딸과 그 친구들을 끌고 다니면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어떤 꽃이 있지? 그거 같이 꽃지도 그렸고요. 그리고 그 나아가서 우리 동네에 뭐가 있지? 우리 동네에 어떤 역사적인 유물이 있지? 우리 환경은 어떻지? 하다 보니 우리 동네에 계명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식생이 우수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 시윤이라는 결탁한 건설업자가 골프장을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못 보죠. 그 꽃. 반대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제가. 성공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붙어주셨고요. 우리 주민들이 전문가랑 붙었고요.
전문가가 시의원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최초의 그런 운동이 있었고요. 골프장 운동하면 저희 예령산 제가 푸른고양시 대표였는데 오랫동안 그게 대표적인 업적으로 그 당시에 중앙일보의 그 사회면에 전체를 다 저를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을 운동하다 보니 우리 마을에 뭐가 부족하지?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게 뭐지? 우리 동네는 좀 고양시에서도 좀 떨어진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 큰 마트로 다 가는 거예요. 차를 끌고 안 된다. 우리 동네에서 소비하자 그래서 저는 우리 마트, 우리 동네 구멍가게 이용하는 운동을 벌였고요. 우리 동네 청소하기 운동을 벌였고요. 우리 동네에 있는 유물을 큰 어떤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은행나무 지키기, 벽제관터 지키기 그런 운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확장된 것이 우리 고양동의 전체 계명산 지킴으로 해서 마을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제가 그 운동하면서 가장 마음이 따뜻했던 거는요.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갖고 손자 손을 잡고 오셔갖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6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때가 없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손자 손 붙잡고 오셔갖고 같이 운동하겠다. 제가 그때 완전히 뿅 갔죠. 할머니 너무 조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산에 이사를 가서 일산에서도 환경운동하고 환경운동 한 10년째 하다가 이제 인문학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환경운동을 해도 환경이 액세서리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경운동이 자신의 또 다른 어떤 액세서리가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운동도 굉장히 쓸모가 없구나 싶어서 제가 인문학운동을 했죠. 그래서 인문학연대 울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요. 거기서 이제 강좌를 엄청나게 열었죠. 소위 말하는 그 기라성 같은 우리나라의 현기영 선생, 오정희 선생, 제가 소설가 오정희 선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분도 모셔오고 조국도 불렀고 그 당시에 조국입니다. 조국도 불렀고 불러서 많은 분들하고 토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의 부족한 게 뭐고 일산을 어떻게 바꿔야 하고 일산의 환경을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는 토론을 했고요. 그 토론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 일산에 가면 그런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런 운동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흥사단 운동을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저는 흥사단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이제가 저에게는 중심이죠. 이 모든 운동의 중심은 저는 도산 안창호 기준.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는 질문이 도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요즘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기고 계세요? 이기는 방법, 나만의 비법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저 빙그레 미소. 예, 빙그레 미소. 예, 저는 경을 읽습니다. 아침에 성경이든 도덕경이든 경을 읽습니다. 낭독을 합니다. 이 낭독의 힘이 굉장하다고 해요. 낭독을 하고요. 그리고 도산의 말씀이나 도산의 편지나 아주 아름다운 시를 읽습니다. 그 낭독을 통해서 저는 코로나를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즐겨하는 게 도산의 말씀 읽기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마을 공동체를 한다고 해서 오면서 너무나 반가웠던 게 사실 저는 제가 오늘날 저의 정체성은 마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동네 한 바퀴라는 운동을 안 했다라면 오늘의 저는 없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남이 모르는 나만의 기쁨이 많은 사람이 최고 부자잖아요. 저는 고양시를 걸으면서 저만의 기쁨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저거 내가 운동해서 지켰어. 저 나무 내가 운동해서 지켰어. 저 작은 도서관 내가 운동해서 만들어진 거야. 저 학교 나 학교 유치운동해서 저거 만들어진 거야. 너무 기쁜 거예요. 누구가 기억을 해주지도 않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렇게 갈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게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게 출발점이 어디다? 우리 동네 한 바퀴였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동네 한 바퀴라는 용어가 거의 전국에서 안 쓰였던 때예요. 근데 저희 이제 그 지킴이들 사이에서 회의를 하다가 그걸 이제 제안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 동네 한 바퀴 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 출발점에서 오늘날 제가 있는 거예요. 도산의 마을 공화국이 아까 말씀드린 회제정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죠. 출발점이 다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 출발점을 잘 기억하는 것도
또 출발점을 다시 한번 토박보는 것도 우리가 나의 지금의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저께인가 제가 본 시 중에요.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파랗게 땅 전체를이라는 짧은 시가 있어요. 파랗게 땅 전체를 들어 올리는 봄 풀잎. 하늘이 무너지지 않게 떠받치고 있는 기둥, 봄 풀잎. 요거예요. 파랗게 전체를, 땅 전체를이라는 시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도봉일동에 봄 풀잎이세요. 우리 도봉일동에 땅 전체를 들어 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이유는 기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도봉일동의 기둥이세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토요일 오후에 오셔서 자치회를 꾸려보겠다, 마을 운동을 해보겠다, 도산을 알아보겠다,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시죠. 거기에 우리 도산이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요. 제가 회의를 해보니까 제가 늘 회의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환경운동 한참 할 때는요. 그 봉고차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 12시까지 해도 회의가 안 끝나니까 저 집 앞에 봉고차를 댑니다. 제가 유일한 또 여성이니까 그거 다 남자들이잖아요. 저 집 앞에 차를 대고 4시까지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봉고차에서. 그리고 새벽 4시에 이제 아파트에 올라가고 그 사람들은 그 차로 이제 딴 데 가는 거죠. 그렇게 회의를 한 적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회의주의자들의 회의는 너무나 회의스럽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네. 제발 회의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회의를 회의답게 하면 그 회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사는요. 어떤 일을 해도요. 혼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증언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항상 토의 토론을 하셨고요. 임시정부 통합 임시정부가 생길 때요. 1박 2일을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일을 토의를 하셨고 토론을 하셨고 나누신 거예요. 생각. 그렇게 해서 결론을 유도하셨어요. 그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입단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흥사단은 내가 흥사단에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웰컴 하지를 않아요. 저희 좀 폐쇄적이죠. 일종의.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흥사잖아요. 사자가 뭐예요? 선미사죠. 옛날에 중국 고전에서 사자는요. 무사를 뜻했어요. 즉 무사와 문사가 결합된 게 사예요. 진정. 그런 진정한 사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평생 동지인데. 우리는 흥사단이 그냥 회원이 아니고요. 평생 동지예요.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사는 처음에 행사단을 만들어서 회원을 가입시킬 때 입단 문답을 해요. 그 문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입단시키는 거예요. 그 입단 문답을 했는데 아까 아리까리해. 그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3번 만에 입단이 통과된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엄격했어요. 지금은 사실은 어찌 보면 형식적이죠. 사실은. 안 오시는 게 저희는 답답할 정도니까. 근데 그 입단 문답을 보면 도산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도산은 입단 문답 자료가 저희 아직 남아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그래서 우리 선배 중에는 입단 문답만 연구하는 분이 또 생겼어요. 거기를 보면 도산은 단 한 번도 질문을 해서 엉뚱한 말을 해도 뭐 그런 말을 해. 여기가 지금 어느 때인데 정신 차려.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아 그래? 그런 생각도 했구먼. 아 그러면 그 방향에서 요건 어떨까? 라고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윽박 지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서 아 그 인간 못 쓰겠어. 우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남의 얘기하기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다 남아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이 골목길에서 마을 운동체 운동을 할 때 회의를 잘해야 되는데 그 회의의 기준이 저의 경험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양하게 기준되어야 한다. 우리 회의 가면 저도 뭐 주민자치위원도 해보고 뭐 많은 회의를 해보면 유명하잖아요. 딱 2-3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거의 관습적이죠. 그거 제일 나쁜 거예요. 모두가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생각이 섞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극우, 극좌잖아요. 저는 진보 보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극우 극자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극우 극자가 왜 극우 극자가 되죠? 끼리끼리 동종교배만 하잖아요. 자기네끼리만 보고 자기네 쓰는 영어만 쓰고 그래서 세상이 좁아졌잖아요. 회의도 마찬가지. 저는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양하게 개진돼야 한다는 게 제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해야 된다. 도사는요, 유상규라는 청년이 경성 제국대를 다니던 청년인데 상해로 와서 나 독립운동 하겠어요. 도사님 설득합니다. 너가 할 독립운동은 의술이다. 그래서 도로 경성제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유상규 군이 병원에 계셨을 때 많이 돌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유상규 군이 젊은 나이에 환자를 치료하다가 환자의 균이 옮겨가고 죽어요. 도산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그자 도산이 유언을 남겨요. 나 그 유상규 군 옆에다 묻어줘. 유상규 군은 나무 위에 묻혀있어요. 도산 묘는 원래 나무 위에 있었어요. 지금은 도산 공원에 계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안타까워요.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러면 그 도산공원으로 이장을 하실 때 유상규군 묘도 좀 이장을 해주시지. 저는 안타까워. 안 해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좀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해야 된다. 적재적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생각도 다 존중받아야 된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격훈련, 공동체 훈련은 도산의 그 우리 흥사단의 지향점이에요. 그 다음에 인권 감수성, 인권 감수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 부인을 정신여학교에 넣었고 미국에 가서도요. 먼저 부인을 학교에 보냅니다. 우리 도사는요. 젠더 감수성이 지금에 비춰봐도 하나도 뒤떨어지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제가 연설 때 막 뻑뻑뻑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버님, 학생이 정말 존중해서 돌려보내요. 제가 우리 여기 있는 분들께 나눠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는 이제 도산 희망 편지를 만들거든요. 이 희망 도산의 말씀이에요. 이 이제 우리 편집위원들이 있어갖고 만드는데. 제가 이제 저도 뭐 여기 편집위원인데 제가 고른 것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금수강사는 하나하나가 다 금쪽이다. 참으로 대한 강사는 조각조각마다 금이다. 우리 도사는요. 이 나무에 대해서도 마지막 유언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송태산장의 나무 잘 보살펴.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도산의 생명 존중은 대단한 분이에요. 생명 존중. 그래서 저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 갈등 해소다. 시간. 그리고 도산이 가장 잘한 거. 저도 그래서 늘 배우고 싶은 건 학습에 대한 열정이에요. 우리 안수산 여사가 도산의 그 유품을 거기 기증하러 오셨는데요. 독립기념관. 공부한 게 엄청 많으신 거. 신민회도 그냥 만들지 않으셨더라고요. 중국 내의 비밀 결사체를 만드는 책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학습을 먼저 하셨어요. 학습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저 또한 보니까. 그리고 대안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마무리는 확실하게. 제가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특히 뭐 국회의원 오고 누구 오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 아니 왜 다들 그분이 가면 따라 나가요. 아니 우리 마을 공동체는 우리가 공풀님인데 우리가 떠받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주인인데 국회의원 나가고 왜 다들 따라 나가? 안 되잖아요. 마무리가 없는 거예요. 회의가.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의를 할 때 반드시 마무리는 확실해요. 그래서 마무리는 오늘 있었던 의견 중에서 중요한 거 요약을 하고 다음에는 요 요약된 걸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마무리하는 게 저는 회의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흥사단은요. 모든 모임이 끝날 때마다 윤회악수를 해요. 윤회악수. 둥그렇게 사람 다 서요. 그 회의가 뭐 3명이든 300명이든 둥그렇게 서서 내가 이제 제 최고 선배야. 그럼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악수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옆으로 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나한테 와서 악수를 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가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악수를 다 하게 되는 윤회 악수가 저희의 흥사단의 마무리예요. 마무리는 확실하게. 네. 제가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거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운동할 때 기본이 회의다. 그다음에 왜 도산을 우리 마을 공동체 오늘 불러내냐 하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사회의 그 지향점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 사회가 지금 막 극으로 가고
독주하러 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념적 혼란이 빚어지고 있을 때 어떤 이념에 대한 신념이 있으신가요? 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신념을 버린 적이 없으세요. 저 또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건 민주공화에 대한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사는 장리욱 박사가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뼛속까지 민주주의자입니다. 장리욱 박사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뼛속까지. 항상 토의, 토론, 협의, 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굉장히 깨끗하고 고결한 인격이었다. 이거는 모든 증언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합리성, 논리성을 중시하셨다. 섬기는 리더십을 하셨다. 공론보다 돌 하나라도. 도사는 마지막 감옥에 계실 때도 그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 돈을 벌게 해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신발이를 해서라도 1달러라도 벌게 해라 라고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공론을 절대 싫어하셨어요. 실용주의자신 거죠. 그래서 점진학교를 처음 만드셨을 때도 학교가 너무 초라하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 아침에 올 때 그냥 오지 마. 동네에 있는 널브러진 돌들 하나씩 주워와. 노자 교육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돌을 다 들고 왔어요. 그게 쌓여서 건물이 돼요. 담이 되는 거예요. 도사는 공론보다는 실질을 생각하셨어요. 우리 마을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론, 탁상 공론은 사실은 모두에게 피곤한 겁니다. 탁상 공론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우리 문제가 뭐지? 우리 동네 사람은 뭘 원하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저 사람들 저 사람들 이러면서 사람의 어떤 행동에 막 눈길을 주기 시작하면요. 힘이 안 모아져요. 힘을 모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자산을 막 끌어내요. 우리 동네가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뭐지? 도봉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럼 도봉산을 어떻게 해야 더 우리가 활용하지? 도봉산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리지? 이런 거를 자꾸만 논의해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마을 공동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맞장구를 잘 치자. 우리 일상에 언어 생활 한번 보세요. 이 낱말 하나에도 소우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맞장구를 잘 칩니다. 회의 중에도 또는 이야기 중에. 근데 그 맞장구가 어떤지 좀 고민을 해보세요. 흔히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맞장구를 언제 치세요? 남 비웃는 거, 부정하는 거, 웃긴 거 이런 거에 맞장구를 잘 쳐요. 우리 습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마을 공동체 운동은 맞장구를 잘 쳐야 됩니다. 예. 긍정적인 힘을 끌어내도록 맞장구를 자꾸만 쳐야 되는 거지 자꾸만 부정적이고 깎아내리고 마이너스 되는 걸 맞장구를 치기 시작하면요. 그 배는 3,000% 빠집니다. 맞장구를 잘 치셔야 돼요. 마을 공동체 운동을 특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신 분들께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을의 향기를 맡으셨느냐, 마을의 향기가 맡아지느냐, 그리고 마을에 들어섰을 때 안부가 궁금한 집이 몇 집이냐고 묻습니다. 안부가 몇 집이 궁금하세요? 마을에 딱 왔을 때 우리 선생님 서너 집. 우리 선생님 잘 모르시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2집. 우리 선생님 한 집. 한 집. 우리 선생님 20집. 20집. 우와 따봉. 우리 선생님 저도 한두 집. 네. 우리 선생님 세 분. 3집? 네. 아하. 우리 선생님 세 군데. 3군데 정도. 우리 선생님 한 군데요. 한 군데요? 어머나 외로우셔. 론리해요. 우리 선생님 솔직히 생각 안 해도 급하게 생각하는데 한 5집? 5집. 예. 여기 20집을 안부가 궁금한 분은 최고 부자이시죠. 눈에 들어섰을 때요. 안부가 궁금해야 돼요. 내 집만 궁금하면 집안에서 통반장 하시면 돼요. 안 나와도 돼요. 내 집만 궁금한데 뭐. 마을 공동체 운동 하시면요. 안부가 궁금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면 왠지 기분이 좋은 거야. 쟤 잘 있나? 쟤 뭐하지 지금? 이 시간에 뭐 할까? 이렇게 안부가 궁금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마을 공동체가 잘 돼요. 그게
그게 바로 맞장구고 긍정적인 힘을 모으는 출발. 그래서 저는 동네에 들어섰을 때 안부가 궁금한 집을 많이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금 사용의 원칙. 요즘 공금 사용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도사는 어느 정도로 깨끗했냐면요. 후원금 받은 것은 반드시 용도로만 썼습니다. 용도가 없을 때는 후원금을 줘도 안 받았습니다.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아주 고린잡이였는데 도산에게만 후원금을 줍니다. 근데 어느 날 100만 원을 갖고 왔는데 도산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동지 이갑 동지를 엄청 사랑하셨는데 그 동지가 입원을 했어요. 아파서. 자기 돈을 줍니다. 파나마 운하에서 그 노동한 돈과 이혜련 여사를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 첫 만난 차 속에서 여보 이갑 동지가 입원을 했는데 입원비가 없대. 돈 좀 줘. 그 이혜련 여사가 바로 자기가 남의 집 살림하면 돈 모은 300불을 바로 줘. 개인적인 용도는 자기의 노동으로 번 돈으로만 썼습니다. 철저하게 공사를 구분하신 분이 도산이었어요. 공금 1원도 유용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후원금을 도산에게 주는 거예요. 믿고. 저분은 공사가 분명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입다문다 그리고 정의돈 수칙은 시간이 너무 돼서 제가 이런 건 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운동은 누구로부터? 다부터예요. 옆 사람 운동 안 해도 돼요. 다부터예요. 운동.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 거. 내가 시작을 해야 옆 사람이 있는 거지. 내가 시작을 하면 옆 사람이 있습니까? 그 운동은 마을 공동체 운동은 다부터.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고요.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 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한제국 시절. 엄청난 혁명가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나요? 있어. 대한나라에는 과거에는 황제가 1인밖에 없었지만 금이에는 2천만 국민이 다 황제. 2천만 국민 모두가 황제라. 그 왕정시대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분이 다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주권자가 1인이었을 때는 국가의 흥망은 1인에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인민 전체에 있어. 인민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뺏겼지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민이잖아요. 민. 사람의 힘. 신민. 신국. 우리 도산 LA에 가면 도산의 거리, 도산 우체국, 도산 인터체인지 등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크, 피스파크에 가면 이렇게 도산 동상이 있고요. 옆에 보면 마틴 루터 킹, 간디 동상이 있어요. 즉, 이미 미국에서는 도산이 세계적인 지도자와 급이 같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LA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 장미국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도산이 뭔가 단점이 있을 거야. 장미국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 있다고 얘기해요. 뭘까요? 도산의 단점.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가족을 뭐 뜨거운 사랑으로 돌봤죠. 우리 텔레파시 통하는데 왜? 병약함. 오로지 도산의 단점을 내가 아무리 도산을 평생 모시면서 봤는데 딱 하나 병약하신 게 단점이시오.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단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막 잘난 척을 하고 막 딱딱했느냐? 천만에 늘 빙그레. 그리고 사람 한 사람을 극도로 존중한 그 노자 도덕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치인사천. 즉 사람을 다스리고 사천, 하늘을 섬기는 것이 동격으로 나와요. 노자 도덕경의 이상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치인 사천에서 중심이 뭐냐? 막약색. 아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아끼다. 왜 인색하다 그러죠? 아낌이 덜한 것이 인색한 거잖아요. 그 색, 막약색. 도산이야말로 치인 사천을 하신 왕도 정치, 성인 정치의 우두머리인데 막약색. 아낌이 정말 누구를 만나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아낌을 아낌없이 베푸는 거였어요. 막약색.
노자의 그 정치 이상을 실현하신 분이 요순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도산이세요. 김일성조차도 인정했습니다. 김일성도 뭐라 그랬냐면 자기 평전에 남과 북이 이제 합쳐지면 우리 남과 북의 유일한 지도자로는 도산이다. 인정했어요. 지금 북한에서 우리 독립투사들을 우리와 역사적으로 서로 막 비교할 때 인물평이 다 다르잖아요. 유일하게 거의 근접한 사람이 도산이에요. 네, 북한에서도 거의 도산에 대한 흠을 좀 못 잡아요. 하나 흠을 잡는다면 나이 도산이라는 사람 말이야 우리 민족에 대해서 좀 비관한 게 많아 라고 하는 점 한 가지뿐. 그러니까 도산이 왜 계속 애국 계몽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트집 잡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트집을 못 잡아요. 도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 서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인데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뭐 대한학교를 많이 알고 계시죠? 간디학교니 뭐 이런 거. 근데 도산학교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 도산 리더십, 도산학교, 케네디 스쿨은 유명한데 왜 도산 스쿨은 유명하지가 않을까? 만들어야지. 우리 숙제입니다. 그래서 도산이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상으로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기애타. 도산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쓰신 거예요. 애기애타. 도산의 사상의 마지막 중점이죠. 아끼는데 타를 아끼고, 아끼는데 타인을 아끼고. 도산의 대공주의는 사평등으로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평등. 조소왕의 삼균주의는 잘 아시죠? 조소왕하고 도산이 굉장히 가까웠고요. 조소왕의 한국 독립당 운동 시절 삼균주의가 사실은 도산의 사평등과 일맥상통합니다. 도산은 대공주의의 나라를 이루려면 사평등해야 된다. 첫째, 민족평등. 굉장히 승부적인 민족평등. 전 세계의 민족이 평등하다는 거죠. 정치평등. 어떠한 정치든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평등. 경제평등. 도산은 어느 말까지 하시냐면요. 토지 국유제. 그것이 우리 인민의 삶을 복락을 누리게 해준다면 나는 공산주의 사상일지라도 포섭할 용의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천연의 복락만 누릴 수 있다면 토지 공유제 난 찬성하고 모범 촌을 통해서 마을 공화국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우선은 그런 신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기애타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애자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애자가 여러분이 보던 애자인가요? 마음심자잖아요. 도산은 이렇게 쓰셨어요. 버두자. 즉 벗을 아끼듯 사랑하세요. 저는 아마 도산께서 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걸 인용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마작세. 아끼자. 그 마음으로 남녀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벗으로 서로 아끼자. 나를 아끼고 너를 아끼고 우리나라를 아끼고 다른 나라를 아끼고 이 애기애타가 그런 사상. 도산의 글씨 몇 점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예요. 도산의 위대한 사상. 이 애기애타가 전 세계의 브랜드로 저는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도산의 애기애타 오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아름답게 뭉부답으로 저 중학교 때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5분 늦게 들어와. 그리고 5분 일찍 나가. 제일 좋아했습니다. 말씀이 없으셔서 혹시 지금까지 들었는데 도산의 이런 점이 궁금하다? 뭐 말씀 주세요. 토론이 좀 더 길었으면 했는데요. 네. 저는 궁금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현대 한국 사회에 분열된 한국 사회에 답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한 대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좌든 우든 그거든 그렇지 않아요. 통합해서 이제 한 그릇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산 선생님의.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도 번영하고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제 개인적으로 또 선생님이 계명산 보호 운동을 하시고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셨다는데 계명산 보호 운동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골프장은 합법적으로 여하튼 그 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적법이냐 합법이냐고 여러 가지 법학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따라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시민운동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만들 때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는지 사실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지금 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당황스럽습니다. 주민자치가 일기시라고요? 네. 자치회. 자치회. 아 맞아. 자치회로 바뀌었죠 이제. 예 맞습니다. 다른 동네는. 쉽지 않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도 답답하고 그런 점이 많은데요. 우선 계명산 보호운동에 북한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법적으로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합법적으로 다 했을 거거든요. 말의 허가를 받았을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론에 뭐 이런 쪽에 엄청난 그 기득권 그럼 돈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시작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로 협박을 했냐면 저희 집 아파트에 깡패들이 몰려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 막 불렀어요. 우리 애들은 막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은 저의 환경운동 시절을 이야기하면 싹 어릴 때 너무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막 엄마를 죽이겠다, 협박 공갈, 전화 막 이런 거.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오히려 동네 분들에게서 저는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동네 분들이 우리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응? 우리 동네 좀 일자리 만들겠다는데, 뭐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해내는 거야? 너 굴러온 돌이잖아. 우리 동네 와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가장 상처였어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 있었죠. 계명산이라는 생태가 가장 우수한 산에 골프장을 짓는다는 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계명산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움을 이 동네에서 자치회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접촉 지점을 늘려라. 사람의 접촉성도 다양하게 해야 되고 생각의 다양성도 확보해야 돼요. 사람만 다양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가진 생각도 다양해야 됩니다. 접촉 지점을 자꾸만 넓히면 제가 나중에 들었던 그 할머님이 60년을 살았는데 오늘처럼 자랑스러운 날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 지점을 자꾸만 넓히면 그분들이 저의 진정성을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이 운동하는 거는 우리 동네를 죽이자는 게 아니라 진짜 살리는 거구나. 생명을 살리는 거구나. 그리고 이 계명산을 한번 파괴하면 영원히 망가지지만 한번 지키면 영원히 우리의 재산이 되는구나를 아시는 거죠.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마을 자치회하면서 가장 힘든 건 옆에 사람, 그 옆에 사람과의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지점을 만들어서 만나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있으세요? 네. 선생님은 언제 부산을 만나셨어요? 예, 1983년 제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에서 맨 아스팔트에서 살았습니다. 서울역에서만 살았습니다. 학교에 수업도 거의 그때 먹고 그래서 교수가 얼굴만 좀 보여라 그러면 F는 안 주면 이제 그랬는데도 저는 이제 서울역에서 살았는데 그러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세상이 정말 노랗더라고요. 선배들은 잡혀 가고 선배들은 시골 가버리시고 다 선배들은 어찌 외국 가버리고 운동하던 선배들이 다 없어지고 저 혼자 껄렁 사회에 나온 거고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지? 어떻게 살지? 고민하다가 자원봉사를 좀 해보자. 그럼 나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원봉사 협회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3개월 동안 교육받았어요. 자원봉사. 그랬더니 거기 이제 흥사단이 왔더라고요. 다 막 단체들이 막 자기네 자원봉사 해달라고 막 선전하는데 흥사단 소개를 딱 하는데 꽂힌 거예요. 아니 도산이 저렇게 멋진 분이었어? 왜 나는 몰랐지? 나 역사학과 출신인데. 그때 이제 깨진 거죠. 그래서 도산을 만났어요. 질문 없으세요? 아, 이런 아름다움. 퍼펙트한 겁니까? 예, 아무튼 참 긴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에서 운동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읍면동이 3,500개라고 하잖아요. 이 3,500개마다 마을 공화국이 들어서는 날 우리나라는 세계 1류 국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을 자치, 마을 공화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살고 지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